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금요일 KTN 뉴스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선을 목전에 두고 수정헌법 25조 수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불능과 승계 문제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수정법안은 부통령과 국무위원 과반수가 대통령이 자신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할 경우 대통령직 해임 발언권을 의회에 부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즉, 의회가 수정헌법 제25조를 통해 대통령을 해임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국정 수행을 둘러싼 정치 공방은 앞으로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부양법안 협상 종료를 선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소규모 법안이라면 서명을 하겠다고 말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 측은 입장을 번복해 다시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오늘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인 9일 트위터를 통해 경기 부양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크게 가라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경기부양법안 협상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후 소규모 법안들을 따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해왔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다시 전체적인 대규모 경기부양법안 협상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입니다. 백악관 참모진 또한 이에 따라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준비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제시했습니다. 백악관이 제시하는 법안의 규모가 1.8조 달러로 늘어나 민주당이 주장 중인 2.2조 달러와 더욱 간격이 줄어들었습니다. 항공사 지원과 1,200달러 경기부양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더 힐에 따르면 양측의 의견 차이가 심했던 주 정부 지원 액수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이 이전보다 높은 액수를 제시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대선 전까지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 림보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전화 연결로 출연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제시하는 법안보다 훨씬 큰 법안을 원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귀네 카운티는 코로나19 안전수칙에 대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귀네 카운티 어머니들의 말을 통해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넷 카운티는 Listen to 귀넷 맘즈라는 코로나19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개시했습니다. 카운티 측은 코로나19 안전수칙 준수라는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라고 생각해서 해당 캠페인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We believe in Gwinnett County that moms know best, and we believe that people will actually listen if their mothers are instructing them to, cover your mouth when you sneeze or when you go out in the public, wash your hands frequently. 해당 캠페인의 영상과 소셜 미디어 페이지에는 귀넷 카운티에 거주하는 여러 어머니들이 전하는 코로나19 관련 메시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My children told me wearing a mask is uncomfortable. I told them childbirth was uncomfortable. They wear a mask now. 카운티 측은 해당 캠페인이 3개월간 진행될 것이라고 전하며 3개월간 여러 귀넷 어머니들을 통해 코로나19 안전수칙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귀넷 카운티 측은 캠페인의 소셜미디어 페이지 등을 통해서 코로나19 안전수칙 준수와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남길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미주 한인문화재단은 애틀란타 심포니아와 함께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주최 측은 이번 음악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오는 18일 오후 5시 유튜브를 통해 방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문화재단 측은 이번 음악회에서 베토벤 교향곡 1번부터 9번까지 각 한 악장씩 현악기와 피아니스트 2명을 위한 편성으로 새롭게 편곡해 연주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열리는 주요 경기에 대해 배준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타 브레이브스는 텍사스주 미닛메이드 파크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3차전에서 마이애미 말린스를 7대0으로 완파하며 19년 만에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브레이브스는 투타에서 모두 막강함을 과시하며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아직까지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브레이브스의 대표 투수와 타자인 맥스 프리드와 프레디 프리먼이 다소 부진하고 있지만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 마셀 오주나, 그리고 트래비스 다노의 중심 타선이 매 경기 엄청난 타격을 보여주며 팀을 이끌고 카일 라이트와 이안 앤더슨 두 신예 선수들이 마운드에서 실점을 억제하며 단단한 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레이브스는 이제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LA 다저스와 맞붙게 됩니다. 챔피언십 시리즈는 10월 12일 첫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애틀랜타 팔콘스가 거듭 부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그린베이 패커스에게 2배에 가까운 점수차로 패배한 팔콘스는 이번 일요일 같은 내셔널 풋볼 컨퍼런스 남부지구에 속해 있는 캐롤라이나 팬서스를 상대합니다. 팔콘스는 현재 부상으로 온전한 팀 전력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이프티 다몬테 카즈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시즌아웃을 당했고 지난 3년간 주전 세이프티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기이한 불운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대표 선수인 훌리오 존스 역시 프리시즌에서 입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지난 경기에서도 전반전에만 출전하고 후반전에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클램슨 대학 출신의 루키 코너백 AJ 테렐이 코로나19 감염에서 복귀하며 출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테렐은 리그 3주차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지난 수요일 팀 미팅에 복귀했습니다. 애틀랜타 유나이티드가 지난 토요일 DC 유나이티드를 4대0으로 대파하며 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이후 수요일 열린 올랜도 시티와의 경기에서는 무득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파이브 스트라이프스는 내일인 토요일 오후 6시 뉴욕 레드불스를 상대합니다. 뉴욕 레드불스는 현재 이스턴 컨퍼런스 7위, 유나이티드는 현재 9위로 주말에 열리는 경기의 승패로 순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레드불스의 승점은 20점, 유나이티드의 승점은 18점입니다. 유나이티드는 내일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7위로 올라설 수 있으며 플레이오프 컷오프 경쟁에서 한층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PGA에 장타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280야드대 선수들이 올해 투어에서는 마리아 파시, 비앙카 파그단가난, 그리고 안느 판담 세 선수나 활약하며 경이로운 비거리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파그단가나는 KPMG 우먼스 PGA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평균 드라이브 비거리 291야드를 기록하며 시즌 장타왕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한국의 박인비 선수는 이젠 거의 모든 대회 코스가 장타자에게 유리해지고 있다라고 본인의 의견을 밝히며 장타 경쟁이 투어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2라운드가 진행 중인 KPMG 우먼스 PGA 챔피언십에서는 세계 랭킹 2위의 넬리 코르다가 1라운드 후 부상 기권하였고 한국 선수로는 양희영 선수와 박인비 선수가 상위권에서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골프 투어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에서 이번 시즌 벌크업을 통해 초장타를 휘두르는 브라이슨 디셈보가 381야드의 파4홀인 7번 홀에서 원온을 기록했습니다. 이전날 드라이빙 레인지에서는 안전보호망을 넘기며 360야드 떨어진 곳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키기도 했던 디셈보가 말 그대로 골프장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디셈보는 역사상 처음으로 TPC 서멀린의 7번 홀에서 티샷을 그린에 올린 선수로 기록되었습니다. LA 레이커스와 마이애미 히트의 NBA 파이널 시리즈 5차전이 오늘 저녁 9시에 열립니다. 현재 시리즈 스코어 3대1로 LA 레이커스가 우승의 9분응선을 넘은 가운데 단 1승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의 대표 선수 르브론 제임스는 커리어 통산 시리즈를 결정지었던 48경기에서 79.2%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다른 전설적인 선수들과 자세히 비교해보면 코비 브라이언트가 32승 16패, 팀 던컨이 35승 14패, 그리고 마이클 조던이 30승 13패를 기록한 반면 제임스는 38승 10패로 경이로운 해결사 능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이애미 히트는 남은 3경기 모두 승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집계를 정리해드립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인 9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787만 3,747명, 누적 사망자는 21만 8,279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5만 6,65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957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조지아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저지, 플로리다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9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32만 9,032명, 누적 사망자는 7,3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 1,695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56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8,834명, 누적 사망자는 588명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8,593명, 누적 사망자는 422명입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3,367명, 누적 사망자는 437명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이상으로 10월 9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